공단의 여왕이라 불리던 여자. 저는 박미정입니다. 올해로 63살이죠. 인천 남동공단에서 23 때부터 일했어요. 기계 돌아가는 소음이 제 인생의 배경음이었죠.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손톱 밑은 늘 기름때가 끼었지만 저는 그게 자랑이었어요. 누군가 제게 공단의 여왕이라고 부를 때마다 괜히 웃음이 났죠. 그만큼 일을 잘했고 동료들도 저를 믿어줬습니다. 그날은 퇴직식이 있던 날이었어요. 사장님이 금속패를 건네며 말했죠. 박미정 씨 고생 많았어요. 30년 동안 회사의 기둥이었어요. 박수 소리가 울렸고 동료들이 울먹였죠. 봉투 하나를 받아들었어요. 30년의 시간, 제 인생이 들어있는 퇴직금 봉투였죠. 그 돈이면 노후가 좀은 든든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더군요. 예전보다 주름은 늘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어요. 거실엔 남편 조필수가 앉아 있었죠. 낡은 러닝셔츠 차림, 옆엔 빈 소주병이 3개나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야 왔냐? 퇴직했다고 유세 떠는 거야? 그 말투에 예전의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죠. 그만 좀 하세요. 이제 일도 끝났고 잠깐만 쉬고 싶어요. 제가 말하자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쉬긴 뭘 쉬어. 그 퇴직금 어디다 쓸 건데? 그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10년 전 남편이 공장 정리해고 당하고부터 집안 분위기는 변했습니다. 술이 밥보다 많았고 화가 일상이 됐죠. 처음엔 이해하려 했어요. 남자 자존심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폭언이 잦아지고 때로는 식탁 위 그릇이 날아올 때면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봉투를 서랍 안에 넣으며 생각했어요. 이 돈으로 내 인생 한 번만 다시 세워보자. 퇴직금으로 반찬 가게라도 열고 싶었어요. 어릴 적부터 음식 솜씨 하나는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된장찌개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던 제 손이 다시 일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 마음이 누군가에겐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민수가 찾아왔어요. 엄마, 퇴직 축하해요. 근데 그 돈 그냥 통장에 넣어두기엔 아깝잖아요. 그 말에 이상한 불안이 스쳤습니다. 아들은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했다가 실패했죠. 무슨 소리야? 스타트업 다시 해보려 해요. 이번엔 확실해요.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그 순간 거실에서 신문 보던 남편이 끼어들었죠. 그래, 가족끼리 도와야지. 민수 말 맞다. 퇴직금이 언젠가 다 뭐가 되겠냐?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돈, 나 노후 준비하려고 모은 거야. 순간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내가 혼자 늙을 거야? 이젠 나도 내 인생 살아야죠.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끝내 술을 마시며 중얼거렸어요. 여자가 돈을 가지면 집이 망하는 거야.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톱 밑에 기름때가 아직 남아 있었죠. 서랍 속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어요. 이 돈이 내 인생을 망칠지 살릴지는 나에게 달렸다. 그건 아직 몰랐습니다. 이 퇴직금이 우리 가족을 갈라놓을 줄은요. 퇴직금이 불러온 폭풍. 퇴직한 지 일주일쯤 지나자 제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던 습관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눈은 그때쯤 떠졌죠. 하지만 더 이상 출근할 곳이 없다는 게 낯설었습니다. 손에 남은 기름때를 바라보며 이제는 내 손으로 나를 위해 일하자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서 작은 공책을 하나 샀죠.
반찬 가게 준비 노트였어요. 장소, 비용, 메뉴, 포장 방식까지 세세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 7천만 원이면 가능할 것 같았죠. 그렇게 제 인생의 두 번째 계획을 세우던 어느 날 아들 민수가 또 찾아왔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해요. 진짜 좋은 제안이 있어요. 그날 아들은 전에 없이 말투가 부드러웠어요. 식탁 위에 앉은 민수의 눈빛에는 간절함보단 계산이 비쳤습니다. 이번에 친구가 하는 물류 스타트업에 들어가 보려고요. 투자만 조금 있으면 금방 수익 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그 일 전에 실패했잖니. 그땐 나도 빚 갚아주느라 고생했어. 이번엔 달라요. 엄마, 이번엔 진짜 확실해요. 그때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남편 조필수가 말을 끼어들었죠. 야, 그게 좋은 생각이다. 퇴직금으로 뭐 하겠냐? 투자하면 2배가 된다잖아. 저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놨습니다. 그 돈은 내 노후 자금이야. 투자 같은 건 생각 안 해.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은 인상을 쓰며 소리쳤죠. 내가 언제부터 돈 욕심이 그렇게 많았냐? 그 돈이 내 거냐? 가족 돈이지. 가족이라도 이건 내 이름으로 받은 퇴직금이에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숟가락이 식탁에 탁 하고 부딪혔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내가 평생 일해서 이 집 세운 거야. 내가 그 공장 다닐 수 있었던 것도 내가 버텨줬으니까 가능했지.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동안 저는 남편의 폭언을 습관이라 생각하며 참고 살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필수 씨, 그만해요. 나도 30회를 일했어요. 당신보다 오래, 더 오래 공장에서 버텼어요. 그 말을 한 뒤로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빛이 차가워졌죠. 그날 밤 거실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술병을 들고 중얼거렸죠. 가족끼리 돈 숨기고 그게 사람 사는 거냐?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부엌 창가에 서 있었어요. 바람이 유리창을 때렸고 마음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가족인데 나만 살겠다고 하는 걸까? 그런데 생각이 거기까지 가면 꼭 이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평생 또 참으면서 살래? 그게 가족이야?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저는 노트를 펴고 폐창고 리모델링 반찬 가게라고 크게 써넣었죠. 제가 일하던 공장 옆에 빈 창고가 하나 있었어요. 주인 아저씨에게 전화했더니 싼 값에 빌려줄게. 미정 씨가 한다면 믿지라고 하시더군요. 기분이 괜히 좋아졌죠. 뭔가 내 삶을 다시 움직이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 내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죠. 엄마, 솔직히 말해요. 그 돈 가지고 뭐 하려고요? 작게 반찬 가게 하려고. 가게요? 그걸로 돈이 돼요? 요즘 누가 반찬 사 먹어요? 그 말에 며느리 연주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아드님 편이에요. 투자라는 게 처음엔 위험하지만 한 번만 잘 잡으면 인생 바뀌어요. 내 인생은 이미 충분히 바뀌었어. 공장 일 그만둔 것도 큰 변화야. 어머님, 그렇게 고집 부리시면 진짜 후회하실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엔 공손함 속에 얕은 비웃음이 섞여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서랍 속 봉투를 꺼내 다시 세어봤습니다. 지폐 냄새보다 더 진한 건 불안이었어요. 이 돈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구나. 남편의 차가운 눈, 아들의 떨리는 손, 며느리의 얄미운 미소가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이 퇴직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내 인생의 시험이라는 거요. 며칠 뒤 추석을 앞두고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기로 했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를 하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이번엔 절대 흔들리지 말자. 내 돈,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첫날이 될 줄은요. 추석날 가면이 벗겨진 집. 추석 아침 저는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송편 반죽을 하고 나물 무치고 잡채를 볶으며 땀이 비 오듯 흘렀죠. 일을 하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남편의 말수가 줄었고 아들은 연락이 없다가 전날 밤에야 내일 점심에 갈게요라는 문자만 보냈어요. 그 짧은 메시지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명절이잖아요. 가족이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라 생각했어요. 점심 무렵 아들 민수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손녀 할인이는 할머니 하며 품에 안겼죠.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할인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너무 보고 싶었어라고 말하자 아이가 웃으며 할머니는 제일 좋은 냄새 나요 했어요. 그 말이 어쩐지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른들이 돈 때문에 다투는 걸 아이는 모르는 듯 했죠. 식탁 위에는 전이며 탕국, 잡채가 가득했습니다. 분위기는 겉보기엔 평화로웠어요. 남편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기울였고 아들 부부도 겉으로는 예의를 지켰죠. 그런데 식사가 반쯤 지나자 남편이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 퇴직금 말이다. 이제 슬슬 얘기 좀 해야 하지 않겠냐?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지금요? 제가 묻자 남편이 웃으며 말했죠. 가족 다 모였을 때 해야지. 그래야 공정하지. 아들 민수와 며느리 연주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군요. 이미 짠듯한 분위기였어요. 엄마, 지난번 얘기 다시 해봐요. 그 돈 아직 그대로 있죠? 그래, 내 통장에 있어. 그럼 잘 됐네. 이번에 아빠 명의로 잠깐 옮겨놓는 게 어때요? 무슨 말이야? 남편이 말을 받았습니다. 노후 준비라며? 집 명의도 내 거고 그 돈도 같이 관리하면 안정되지. 그건 내 퇴직금이야. 내 이름으로 받은 돈이고. 박미정, 아직도 그 소릴 대?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여자가 돈 들고 있으면 집이 망하는 거 몰라? 그 말에 아들 부부가 아무 말 없이 눈치를 봤죠. 그런데 며느리 연주가 갑자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할인이 교육비나 대출도 있어서요. 잠깐만 옮겨놓고 나중에 돌려드릴게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뚝 끊어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말이 입 밖으로 터져나왔죠. 너희 나 이용하려는 거잖아. 투자니 뭐니 다 핑계야. 엄마, 왜 그렇게 말해요? 가족끼리 믿음이 없어요? 가족이니까 더 그러면 안 되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쾅 내리쳤어요. 인연이 어디서 대들어. 내가 너 공장 다니게 해줬잖아. 그의 손이 번개처럼 올라왔고 순간 얼굴에 뜨거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할인이의 비명이 거실을 찢었죠. 할아버지, 할머니 때리지 마요. 그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접시가 깨지고 음식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휘청이며 계단 쪽으로 물러났죠. 이젠 끝이야, 필수 씨. 다시는 못 참아. 그 순간 남편이 그 돈 내놓으라니까 라고 소리치며 다가왔습니다. 제가 피하려던 순간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뒤집혔어요.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느낌, 귀가 멍해지고 숨이 막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건 손녀의 울음소리였습니다. 할머니, 눈 떠요. 의식이 희미해질 때 무언가가 반짝거렸습니다. 할인이가 들고 있던 휴대폰이었죠. 그 작은 화면 속에서 모든 게 찍히고 있었어요. 남편의 분노한 얼굴,
아들의 침묵, 며느리의 놀란 표정. 모든 진실이 그 안에 담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내려왔습니다. 머리가 멍했고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가 제 손을 잡았던 것 같은데 그게 누구였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한 가지 생각만 떠올랐어요.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아직 내 인생은 안 끝났어. 병실의 진실.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먼저 보였어요. 눈부신 형광등 아래 코끝에 섞인 소독약 냄새. 손끝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머리가 띵했죠. 옆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며느리 연주였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제 이마를 닦으며 말했어요. 다행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이상했습니다. 눈은 웃지 않았죠. 필수 씨는? 아버님은 놀라셔서요. 지금 잠깐 밖에 계세요. 그녀의 시선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손녀 할인이 뛰어왔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작은 몸으로 제 팔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할인이. 놀랐지? 아이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조심스레 휴대폰을 꺼내 들었죠. 할머니, 이거 보여드릴까? 응? 그날 내가 찍었어. 아빠랑 엄마가 말하지 말래서 숨겼는데 화면 속에는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의 욕설, 식탁이 부서지는 소리, 제가 쓰러지는 순간까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할인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닫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경찰 아저씨한테 보여줄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며칠 뒤 병실로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박미정 씨, 남편분이 폭행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아드님이 신고는 안 하셨네요.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신고를 안 했다고요? 네, 가족 간의 일이라며 조용히 넘어가자고 하셨답니다. 그때 알았죠. 그들이 제 퇴직금만 노리고 있다는 걸. 밤이 되자 병실 불을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흔들렸어요. 이제는 끝내야 한다. 이대로는 안 돼. 저는 결심했습니다. 눈을 감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모법의 이름으로 맞서다. 퇴원하자마자 저는 바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손에 든 USB 안엔 할인이의 영상이 들어 있었죠. 조사실에서 경찰이 영상을 재생하자 남편의 고함 소리와 깨지는 접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경찰이 제 쪽을 바라봤어요. 이건 명백한 폭행입니다. 고소 의사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정아, 그만하자. 가족끼리 이런 일에서 뭐가 남냐? 가족이라면 그날 나를 그렇게 밀었겠어요? 그건 실수였어. 할인이 앞에서 체면 좀 살려줘라.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체면은 내가 잃었어. 당신은 아직도 모르겠죠. 변호사 강민아 씨는 젊지만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말했죠. 이건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닙니다. 노년 여성의 재산권 침해, 가정폭력, 경제적 학대가 동시에 있어요. 그 말이 낯설지만 위로가 됐습니다. 누군가 제 얘기를 문제로 봐준 게 처음이었거든요. 재판 준비는 길고 지루했습니다. 남편은 반성문을 냈고 아들은 어머니가 오해하신 거다라며 진술했죠. 하지만 증거 영상은 거짓을 덮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폭행죄로 집행유예,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도 제 마음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내 가족이 무너졌다는 사실이 더 아팠죠. 하지만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울 일은 끝났어. 이제부터는 내 손으로 다시 세워보자. 무너진 가족, 다시 세워진 삶.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은 낯설 만큼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떠났고 아들은 연락이 없었어요. 부엌 한켠엔 깨진 접시 조각이 아직 남아 있었죠. 그걸 치우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이 집도 정리해야겠다. 며칠 뒤 공단 옆 빈 창고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낡은 철문을 밀자 먼지가 후드득 떨어졌죠. 햇빛이 틈으로 들어와 바닥을 비쳤습니다. 여길 다시 살려볼까? 그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는 미장공을 부르고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매일 손에 물집이 잡혔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돼. 이건 내가 나를 위해 하는 일이니까. 한 달 뒤 간판이 걸렸습니다. 무료 공장 밥상 박미정의 손맛. 퇴직금의 절반을 털었죠. 처음엔 반찬 가게를 하려 했지만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떠올랐어요. 그분들 밥 한 끼라도 챙겨드리면 그게 내일이지. 첫날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옆 공장 경비 아저씨가 들렀어요. 여기 밥 준다던데 진짜야? 네, 그냥 앉으세요. 따끈한 된장찌개 냄새가 퍼졌죠. 그날 이후로 하루에 1명, 2명씩 늘어났습니다. 공단 일터에서 지친 어르신들, 홀로 사는 분들이 제 밥상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어요. 박미정 씨 대단하네. 이런 일을 다 하다니. 그냥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얻어먹고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혼자 남은 식탁 위에 앉아 뜨거운 국을 한 숟갈 뜨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게 고마워서였어요. 세상에 알려진 이름 박미정. 무료 공장 밥상 이야기는 어느 날 지역신문에 작게 실렸습니다. 퇴직금으로 만든 따뜻한 밥상, 홀몸 어르신의 쉼터로. 그 기사 하나가 방송사 눈에 띄면서 며칠 뒤 카메라 팀이 찾아왔죠. 기자는 물었습니다. 박미정 씨, 이 일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가족이 나를 믿지 않았을 때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나 덕분에 이 자리에 있어요. 방송이 나간 뒤 후원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늘었고 공장 밥상은 매일 문전성시였죠.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나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는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진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들 민수의 글씨체였습니다. 편지를 쥔 손이 떨렸지만 울지 않았어요. 이제는 괜찮아. 너도 내 인생을 살아. 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술 냄새는 여전했지만 눈빛은 초라했어요. 미정아, 나 좀 도와줘라. 다 잃었다. 나도 다 잃었었어. 하지만 다시 세웠어. 이젠 당신 차례야. 그 말에 남편은 고개를 숙였고 그의 뒷모습을 보며 알았어요. 이제 진짜로 끝났다는 걸. 폐창고 위에 새로운 아침. 가을바람이 불던 날 2번째 공장 밥상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청년 봉사자들이 함께했습니다. 할인이도 앞치마를 두르고 분주히 뛰어다녔죠. 할머니, 오늘은 내가 된장찌개 저어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문 앞엔 늘 줄이 길었습니다. 누군가는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누군가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기다렸죠. 밥 냄새와 사람 냄새가 뒤섞인 그 공간이 제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할인이가 묻더군요. 할머니, 왜 이름을 공장 밥상으로 지었어요? 여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많았거든. 나도 그 중 하나였고
이 밥이 그 시절에 나한테 보내는 편지야. 저는 매일 새벽 불을 켜며 속삭입니다. 오늘도 고맙다, 내 손아. 30년 동안 기계보다 빠르게 움직이던 손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손이 되었어요. 햇살이 창문 틈으로 들어오고 그 빛이 낡은 식탁 위를 비춥니다. 그 위에 놓인 밥 한 그릇, 그게 제 인생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세웠다. 그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며 저는 오늘도 밥을 짓습니다. 공장 여직공이 아닌 한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